2025년 7월 포르쉐의 CEO인 올리버 블루메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냅니다. 오랫동안 성공을 이끌어온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요. 포르쉐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가는 50% 이상 하락했고 수익의 거의 적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포르쉐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가 어떻게 스스로 몰락 직전까지 몰아갔을까요? (2019년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포르쉐는 가장 큰 전략 중 하나인 타이칸을 막 공개했습니다. 포르쉐의 완전한 첫 번째 전기 자동차이며 그 사양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뛰어났습니다. 2.8초 만에 60mph 도달, 5%에서 80%까지 22분 만에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실제로 별로였지만 이것은 평범한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는 단지 배터리를 쓴다는 점만 빼면 완벽히 포르쉐였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전율하는 영혼, 리비는 황홀했지만 타이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루맨은 포르쉐에 대한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죠. 블루맨은 2025년까지 모든 신형 포르쉐의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80% 이상이 순수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목표는 15%부터 17%의 영역 이익률과 2030년까지 연간 40만 대의 차량 인도, 그리고 럭셔리 EV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대담했지만 달성 가능했습니다. 포르쉐는 2019년에 28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판매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EV로 전환일까요? 포르쉐는 상징적이고 유명한 스포츠카 브랜드였고 일부 팬들에게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블루메에게 시장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미래였습니다. 2019년 테슬라의 수익은 마침내 2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19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1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해 3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포드는 그들의 EV SUV인 마하2와 상징적인 픽업 트럭인 F150의 라이트닝의 EV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폭스바겐을 살펴봐야 합니다. 폭스바겐은 포르쉐의 모회사이지만 포르쉐 또한 폭스바겐의 큰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꽤 혼란스럽지만 요점은 포르쉐가 폭스바겐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폭스바겐은 막 글로벌 스캔들에서 벗어난 참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폭스바겐은 2017년 연례 보고서에서 야심찬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로드맵 2. 그룹은 향후 몇 년 동안 배터리셀 조달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대대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다시 포르쉐로 이어집니다. 2017년 보고서에서 우리는 실제로 초기 타이칸, 즉 미션 2 콘셉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말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포르쉐의 이 모델은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스포티하고 빠르고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건 폭스바겐 경영진 차원에서 내려온 결정이긴 했지만 완전히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2021년 말 폭스바겐은 향후 5년간 전기차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는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포르쉐를 상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그룹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죠. 사람들이 블루메의 대담한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상장을 통해 포르쉐는 780억 유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식 상장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기대는 현실이었고 타이칸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새로운 EV는 매우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타이칸은 2만 대 이상 판매되었고 2023년에는 4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성장률은 두 자릿수였고 타이칸은 포르쉐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인 911을 따라잡고 있었는데 911은 그해 5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포르쉐의 영업 및 마케팅 이사회 임원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시기에도 우리 브랜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독보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맨은 심지어 폭스바겐 그룹 CEO로도 임명되며 포르쉐와 폭스바겐 두 회사의 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포르쉐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곧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블루메의 초기 목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15%부터 17%의 영업이익률과 포르쉐의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2023년에 18%로 맞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타이칸의 판매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4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포르쉐 전체 차량 판매량은 32만 대였죠. 게다가 포르쉐의 다른 전기차 모델들도 아직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이칸이 많은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추진력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경고 신호들은 미묘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건 차의 느낌도 핸들링도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소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울이었습니다. 많은 포르쉐 팬들에게 이 새로운 모델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편은 제가 타이칸에게 유리하게 아쉬운 점은 내연기관의 엔진 사운드가 없다는 겁니다. 911이나 718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가 정말 그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정숙함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타이칸은 첨단 기술과 화려한 기능으로 가득했지만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포르쉐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타이칸의 판매량이 급락한 것입니다. 2023년에 4만 대를 기록했던 판매량은 단기간에 2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익률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는 14%에서 10%부터 12%까지 감소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내연기관 모델들의 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결국 밝혀진 건 새로운 포르쉐 전기차를 소유하는 일이 악몽과 같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많았던 만큼 버그도 많았습니다. 구매자들은 어떤 날은 차가 저를 인식해서 도어 핸들이 자동으로 나오지만 또 어떤 날은 직접 터치해야 되고 어떤 날은 아예 작동하지 않아 열쇠를 써야 합니다. 문을 잠그려고 하면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충전소에서는 플러그인 차지 기능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2시간 주행 중 절반쯤 갔을 때 에어컨이 꺼졌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죠. 디스플레이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기도 하고 카플레이는 갑자기 끊기며 잡음이 터지고 지도는 로딩이 되지 않으며 후방 카메라는 악명 높을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르쉐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서비스 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터리 외피 손상만으로도 점검 비용이 5,500달러에 달했고 배터리 전체 교체는 최대 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차를 몇 달 동안 정비소에 맡겨야 했던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한 고객의 코멘트는 제 2020년 타이칸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올 여름에만 3개월 동안 정비소에 있었어요. 차를 돌려받은 지 며칠 만에 에어컨이 또 고장나서 다시 맡겨야 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는 차에 매달 2,000달러를 내고 있어요. 이 차를 소유하는 건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27,000대 이상의 타이칸이 리콜되었는데 이유는 배터리 합선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너들은 충전을 80%까지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출고된 타이칸의 약 60%가 배터리 문제로 인해 교체, 손상 혹은 화재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은 많았지만 도움과 해결책은 적었습니다. 타이칸의 혁신적인 기술과 복잡한 배터리 구조 때문에 지역 정비소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독일 포르쉐 본사의 지시와 부품 배송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타이칸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판매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칸의 감가상각이 너무 심했습니다. 20만 달러짜리 타이칸 터보 S가 몇 년 만에 7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고차로 되팔기도 어려웠습니다. 수리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포르쉐는 타이칸의 가격을 9,000달러 인상했습니다. 물론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그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포르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조용히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5년 전 당사의 제품 전략은 고객 수요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 자동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핵심입니다. 포르쉐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것입니다. Can I help you? Yeah, do you have the new 911? Yeah, it's right over here. You want to get in? Really? Sure. 포르쉐는 어느 순간 포르쉐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은 스포츠카 애호가들에게 전기차가 더 낫다고 설득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배터리 기술을 최적화하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걸까? 테슬라가 온갖 기능을 갖췄다고 해서 포르쉐에도 그 모든 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전기차는 나쁘고 내연기관차는 좋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전기차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그걸 증명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내연기관의 심장을 울리는 감각을 대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포르쉐는 그렇게 했습니다.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엔진 소리보다 조용한 가속감을 원하는 고객들을 끌어모았죠. 하지만 포르쉐는 전기차의 미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고객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더 이상 포르쉐의 전기차는 사지 않지만 911 같은 내연기관차는 여전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트렌드와 기술에만 빠져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And the truth is, if I hadn't have been driving a car which could sit quite happily at 170 miles an hour, I wouldn't have had the opportunity to say goodbye to my dad. So as far as I'm concerned, the 928 is all right. 포르쉐는 심장을 잊었습니다. 놀랍게도 스포츠카는 실제로 사양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감정과 감각이죠. 포르쉐는 감정, 감성, 향수, 엔진음, 그리고 포르쉐를 소유한다는 짜릿함을 느끼게 하는 브랜드입니다. 타이칸은 로고는 달고 있었지만 심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조심스레 발을 들인 페라리조차 수요 부진을 겪고 있었죠. 포르쉐는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7월 블루맨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지탱해온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훨씬 더요. 매출은 거의 정체 상태이며 수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수익은 2023년 82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익 마진은 급감했고 전기차의 R&D와 생산비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911의 판매 증가조차 타이칸이 만든 손실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포르쉐와 달리 저희 논답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포르쉐는 2029년까지 3,9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무엇이 돈을 벌어주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연기관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블룸의 CEO의 사임을 요구했고 현재 그는 폭스바겐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포르쉐는 새로운 CEO를 찾고 있습니다. 포르쉐가 전기차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초점은 확실히 다시 내연기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쉐의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포르쉐는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논답이었고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